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5번째 시간으로 야스리, 아미, 이까, 가라스, 핀트, 파스, 자무시, 다보, 삥땅, 로꾸로 이렇게 141번부터 150번까지 한꺼번에 부수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1번째 시간으로 야스리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야스리로 검색하면 공구를 비롯한 많은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야스리로 검색하면 막대 또는 판 모양의 강철 표면에 날카롭게 튀어나온 다수의 미세한 요철을 붙여 담금질한 공구, 공작물의 표면을 깎아서 평평하게 하거나 필요한 모양으로 하거나 하는 마무리 작업에 쓰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자를 풀어봅니다. 려는 훈이 줄이라는 뜻의 명사 야스리, 음은 려, 로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줄려입니다만 획수가 많아 복잡해서인지 가나 야스리를 더 많이 쓰는 듯 합니다. 철공 야스리, 목공 야스리는 기본이고 정육점 등에서 칼갈이로 쓰이는 봉 야스리 등이 있죠. 일상에서는 당구장에서 큐의 팁을 손질할 때 많이 썼었죠. 여성들이 많이 쓰는 손톱 야스리는 옛날에는 손톱깎이 뒷면에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진화하고 있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빼빠라고 말해왔던 샌드페이퍼, 연마지를 일본에서는 종이 야스리로, 샌드크로스, 사포를 배 야스리로 표현하는군요. 우리는 야스리라고 하면 쇠붙이로 만든 공구, 줄을 연상하다가 종이나 배로 만든 것도 야스리라고 하니 좀 어색하네요. 인쇄 문화가 열악하고 복사기가 없었던 시절, 가리방이란 게 있었죠. 등사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지나 교재 등을 수동으로 인쇄해 썼었죠. 일본 백과에서 가리방을 검색해보면 등사판의 속침 또는 그 철제의 야스리판, 철빌로 원지를 긁을 때 가리가리 하는 소리에서 나온 이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학생 때 영문도 모르고 가리방이라 했었는데 이런 어원이 있는 말이었군요. 결국 원지를 긁을 때 밑에 깔려있던 판도 야스리였군요. 모든 물자가 귀했던 그 옛날 깨지거나 구멍이 나면 떼워서 쓰는 물건들이 많았죠. 백철솥, 양은냄비, 고무신 등이 그러했습니다. 고무신을 떼울 때 접착이 잘 되라고 양철에 촘촘하게 못질을 한 다음 뒤집어서 까칠까칠한 면으로 고무신을 문질러 면을 거칠게 해서 본드로 붙였는데 그것도 야스리였구나 기억하며 웃어봅니다. 이제 야스리라는 말은 선택의 여지 없이 줄, 칼갈이, 줄판 등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1번째 시간으로 야스리란 말을 한번 부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2번째 시간으로 아미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아미로 검색하면 그물, 망, 철사, 끈 등으로 그물처럼 떠서 만든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구자판에서 아미를 검색하면 어망, 뜰채, 네트 등의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아미를 검색하면 시일, 녹근, 철사 등을 사각형, 마른 목골로 눈을 성글게 짜서 만드는 것, 고기나 새 등을 잡는 도구나 석쇠, 울타리, 창호 등의 쓰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망은 훈이 그물이라는 뜻의 명사 아미이며 음은 모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그물망이며 어망에 쓰입니다. 암이란 말은 그물, 망, 네트란 뜻으로 폭넓게 쓰이며 인쇄에서는 망점을 뜻하는 전문 용어로도 쓰이며 그 뜻은 인쇄에서 규칙적으로 나란한 작은 점, 점의 대소로 짙고 옅음을 표현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암이란 말의 연관어가 많습니다. 헤어암이 여성의 머리망을 말하고요. 아미 스타킹, 망사 스타킹을 말하고요. 배수구망, 석쇠, 방충망 등이 있죠. 이제 암이란 말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물, 망, 네트 등으로 경우에 맞게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2번째 시간으로 암이란 말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3번째 시간으로 이까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이까로 검색하면 몸통은 원통 모양의 외투막으로 쌓여 있으며 끝에 폭넓은 지느러미가 있음 10개의 촉수가 있으며 특히 긴 2개는 먹이를 낚아챌 때 쓰이며 적을 만나면 먹물을 뿜으며 도망감, 갑오징어류는 석회질의 껍질을, 통오징어류는 끈적하고 연한 껍질을 가지고 있음. 식용인 것이 많으며 말린 것은 스루메라고 말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자판에서 이까로 검색하면 다양한 오징어 이미지들이 뜹니다. 이까는 오징어, 고이까는 갑오징어, 야리이까는 화살오징어, 이 밖에도 많은 종류의 오징어가 있습니다. 이까의 한자를 풀어보면 오의 후는 까마귀라는 뜻의 명사 가라스이며 음은 오, 우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까마귀 오입니다. 적은 훈으로는 잘 읽히지 않으며 음은 족구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도둑적입니다. 한자가 복잡해서 가나 이까로 더 많이 쓰입니다만 제가 굳이 한자로 표기한 까닭은 어원이 흥미로워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오징어가 적을 만났을 때 먹물을 내뿜는다고 해서 까마귀 오자를 쓰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군요. 이까의 어원을 풀어보면 오징어는 죽은 척 해서 수면에 떠 있으면 까마귀가 쪼아 먹으려고 할 때 이것을 가마채에서 잡기 때문에 이까는 한자가 붙여진 것이라는 기록이 있음. 결국 이까는 한자음을 차용해 쓴 것이며 일본어에서는 이것을 아테지라고 말하죠. 이까의 레시피 또한 다양합니다. 이까야끼, 오징어구이, 이까이타메, 오징어 볶음 등이 있습니다만 이까 요리의 일품은 역시 몸통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까 사시미입니다. 일본 규슈 사가게인에 있는 요부코항의 명물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에서도 요부코로 오징어 이미지들이 뜨는 걸 보면 한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핫플임에 틀림없습니다. 네이버에서 이까로 이미지들이 검색되는가 하면 스루메, 수루메로도 이미지들이 검색되는데 수루메는 마른 오징어를 말합니다. 이제 이까는 오징어, 스루메는 말린 오징어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재미있는 이까 한 가지 올려봅니다. 야후자판에서 이까 돋구리로 검색하면 이렇게 목이 잘로 간 술병과 같은 이미지들이 뜨는데 이까를 술병 모양으로 말린 토산품이라고 하며 술을 다 부어 마시고 나면 구워서 안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덕구리는 목이 잘록한 혹들이 작은 술병을 말하며 일식집에서 사케를 덜어 마실 때나 삼계탕집에서 인삼주를 낼 때 흔히 보았었죠. 덕구리 후크는 터틀랩을 말하고요. 덕구리나는 업계에서는 덕구리나 또는 코끼리발이라고도 한다니 언어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쓰기 143번째 시간으로 이까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4번째 시간으로 가라스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가라스로 검색하면 네덜란드어라 명시하며 첫 번째, 유리의 물성에 대해 긴 설명을 하며 두 번째, 특히 규산염 유리를 말함, 투명하고 깨지기 쉬움, 건축재료, 식기 등에 사용됨. 세 번째, 약해서 부서지기 쉬운 것에 비유함, 예문으로 유리턱. 우리도 턱이 약한 권투선수를 가리켜 유리턱이라 말했었죠. 네덜란드를 일본에서는 오란다로 표기합니다. 야구자판에서 가라스로 검색하면 이렇게 유리와 연관된 이미지들이 뜹니다. 초자는 음으로 읽으면 쇼시가 됩니다만 가라스의 차용 한자로 쓰였습니다. 네이버에서 초자로 검색하면 이렇게 유리 관련 이미지들이 뜹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동네마다 유리 가게가 있었는데 간판에는 무슨 유리, 무슨 초자 등으로 써 있었던 기억이며 아직도 전기초자, 전자초자 등의 기업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영어 글라스로 검색하면 첫 번째, 유리는 일본어에서 가라스로 표기하고 두 번째, 유리잔은 일본어에서 글라스로 표기하므로 언어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유리가 없었다면 이라는 가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유리의 기능에 따른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단열과 결로 방지용으로 쓰이는 복층유리, 페어글라스, 자동차 등에 쓰이는 안전유리, 세이프티 글라스, 유리문에 쓰이는 강화유리, 템퍼드 글라스, 내화용으로 쓰이는 망임유리, 와이어 글라스, 상을 흐리게 보이도록 줄무늬를 넣은 몰유리, 모루유리는 일본식 발음이므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간유리, 불투명 유리를 말하죠. 옛날에는 투명 유리를 연마사 등으로 갈아서 불투명하게 만들었으며 제가 어릴 때는 스리가라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미스트 글라스라고 불투명 유리가 바로 생산되죠. 샌드블라스트를 이용한 에칭 글라스, 장식용으로 쓰이는 스테인드 글라스 등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스란 말은 유리, 글라스로 바뀌어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네덜란드 글라스의 차용 한자로 쓰인 초자라는 말도 같이 사라지면 더 좋을 듯합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4번째 시간으로 가라스와 초자란 말을 한꺼번에 부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5번째 시간으로 핀트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핀트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카메라, 안경 등의 렌즈나 사진에 대해 핀트가 맞다, 안 맞다라고 표현할 때는 초점을 뜻하죠. 그리고 말이나 글에 대해 핀트가 맞다, 안 맞다라고 표현할 때는 요점을 뜻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핀트란 말이 영어 핀트가 아닐까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습니다만 어느 날 영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사전에서 핀트를 검색하면 일본어라 명기하며 첫 번째, 사진기나 안경 따위의 렌즈의 초점, 두 번째, 말의 요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핀트로 검색하면 뜻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진기나 눈, 안경 등의 렌즈의 초점. 두 번째, 사물의 가장 중요한 점, 중심점 또는 생각이나 기분 등이 집중하는 한 점. 이렇게 설명하며 네덜란드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명기합니다. 네덜란드를 일본에서는 오란다로 표기합니다. 야후 자판에서 브란드 핀트로 검색하면 역시 초점 이미지들이 뜨는군요. 브란드 핀트, 철자도 발음도 참 어렵습니다. 결국 초점, 중심을 의미하는 네덜란드어 브란드 핀트가 앞부분은 생략되고 뒷부분 핀트는 핀트로 와전되어 일본을 거쳐 우리에게 유입된 말이 된 셈입니다. 이제 카메라, 안경 등의 렌즈에 대해서는 초점, 포커스로, 말, 글에 대해서는 요점, 포인트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랜 세월 별다른 생각 없이 일상에서 써왔던 핀트란 말인지라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듯 하지만 그 어원만은 알아야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안경을 핀트 글라스라 하는군요. 저도 핀트가 아닐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파인트의 뜻은 야드 파운드법에 따른 부피의 단위를 말하는군요. 일상에서 익숙한 부피의 단위는 아닙니다만 아이스크림 브랜드에서 사이즈를 구분할 때 파인트, 쿼터, 하프 갤런 등으로 낯익은 말이어서 혼자 웃어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5번째 시간으로 핀트란 말을 한번 부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6번째 시간으로 파스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운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타이어에 빵구는 물론이고 파스란 말도 흔히 듣게 됩니다. 빵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파스란 말의 국적이 어딘지 참으로 알쏭달쏭합니다. 네이버에서 타이어 파스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버스트로 검색하면 터지다, 파열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어 버스트, 타이어 버스트로 검색하면 역시 파열, 폭발, 타이어 파열 등의 이미지들이 뜹니다. 이 밖에 다른 뜻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버스트의 일본식 표기는 바스토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바스토로 검색하면 영어 버스트라 명시하며 타이어가 파열하는 것, 이 밖에 과학적인 설명까지 더합니다. 야후 자판에서 바스토, 타이어 바스토로 검색하면 모두 파손된 타이어 이미지들이 뜹니다. 결국 터지다라는 뜻의 영어 바스트가 일본어로 건너와 일본식 발음 바스토가 되었고 바스토를 줄여 바스가 되었으며 바스가 경화되어 파스로 우리에게 유입된 것입니다. 바스가 파스로 경음화된 것은 터지다라는 뜻의 강한 이미지와 파손, 파열 등의 뜻에서 나온 파의 영향인 듯 합니다. 이제 파스의 어원을 알았으니 파열, 파손 등으로 아니면 터짐이라도 좋으니 버스트의 일본식 발음 바스토에서 와전된 파스란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영어 펑크처의 일본식 표기 빵구는 펑크로 거의 바뀌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동차 연관어 영어 용어의 일본식 발음 몇 가지 올려봅니다. 빠꾸, 오라이를 빼고라도 아직 만만찮게 남아있는 일본식 표기입니다. 세로모다, 시동모터, 다시방, 계기판, 글로브박스, 본네트, 보닛, 호이루, 휠, 대우, 디퍼렌셜 기어, 차동 기어를 말하고요. 마후라, 머플러, 소음장치를 말하고요. 쇼바, 쇼급, 소버, 완충기를 말하죠. 밤바, 범퍼, 비호다, 디스트리뷰터를 줄여서 배전기를 말합니다. 악셀레다, 악셀러레이터, 가속 페달을 말하고요. 구라치방, 클러치 디스크를 말하죠.
이야기가 옆으로 약간 빗나갑니다만 우리 일상에서 동름 이어 파스란 말이 또 있습니다. 이번 파스에는 분량이 너무 많이 났어. 이번 파스에는 너무 복잡해서 다음 파스에 가야겠어. 이런 예문에서의 파스란 말도 국적이 아리송한 듯하나 파수란 우리말이 와전되어 파스가 된 것입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파수로 검색해 가면 닷새마다 매매한 물건값을 치르는 일, 장날에서 다음 장날까지의 동안, 곧 닷새 정도의 동안을 이름, 여러 번 있는 일에서의 어느 한 번 또는 어느 한동안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우리는 주로 세 번째의 뜻으로 사용하죠.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6번째 시간으로 파스란 말을 한번 부수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7번째 시간으로 자무시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자무시 찜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일본식 계란찜 이미지들이 뜹니다. 자무시는 복모음 자무시로 표기하는 것이 옳으며 자무시는 자왕무시의 줄임말입니다. 네이버에서 자왕무시, 자왕무시, 자완무시, 자완무시는 물론이고 한자음 그대로 자완무시로도 같은 이미지들이 검색됩니다. 일본 백과에서 자왕무시로 검색하면 찻종에 식재를 넣고 맛국물, 물에 푼 달걀, 조미료 등을 섞어서 붓고 찻종째로 쪄서 부드럽게 굳힌 요리. 식재료는 닭고기, 새우, 파드등나물, 표고버섯, 은행 등을 주로 사용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구자판에서 한국식 자왕무시로도 검색되는데 그릇도 다르고 식감도 전혀 다를 듯이 보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자왕을 검색하면 차를 내거나 또는 밥을 담는 그릇, 음식에 쓰이는 도자기, 요약을 발라 구운 도기의 총칭 이렇게 설명하며 무시는 찌다라는 뜻의 동사 무스의 명사형입니다. 자왕무시 레시피도 보기보다 까다롭네요. 자왕무시에 들어가는 식재를 보면 에비, 새우, 미츠바, 파드등나물, 시메지, 만가닥버섯, 시이다케, 표고버섯, 긴난, 은행, 니혼슈, 일본술, 케이니쿠, 닭고기, 다마고, 달걀, 곤부, 다시마, 가츠오부시, 가다랑어포, 쇼유, 간장, 시오, 소금 등이 있습니다. 자왕무시의 조리 방법도 설명합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적당량의 다시마를 넣는다. 30분 이상 그대로 둔 다음 불을 붙이고 끓기 전에 꺼낸 다음 끓으면 바로 불을 끈다. 여기에 규정량의 가츠오부시를 넣고 가볍게 섞고 가라앉으면 배 등으로 거른다. 맛국물 한 옥당 달걀 1개를 준비한다. 식힌 맛국물에 간장으로 향을 내고 소금으로 간을 보고 술을 조금 넣는다. 달걀은 풀어서 맛국물을 넣고 잘 섞는다. 그대로 좀 둔 다음 차망 등으로 거른다. 식재는 적당하게 조미해서 그릇에 넣고 푸른 달걀을 붓는다. 전기가 올라간 찜기에 뚜껑을 덮은 그릇을 넣고 찐다. 주의사항도 있군요. 미츠밥, 파드등나물은 먹기 직전에 넣을 것. 가츠오부시는 반드시 가츠오부시만을 사용할 것. 혼합부시는 사용 불가. 향이 좋지 않고 맛도 덜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일식집에서 스키다시 전체로 나오는 자왕무시는 일본식 계란찜, 공기찜, 찻종찜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7번째 시간으로 자무시란 말을 한번 부수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8번째 시간으로 다보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저도 다보란 말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으로 조립식 가구를 주문했는데 조립 설명서에 다보란 말이 있었습니다. 다보가 무슨 뜻인가 하고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했더니 국어 사전에는 나오지 않고 일본어 사전에서 맞춤못이라 정의하며 두 개로 나누어진 목형에서 정확하게 겹치게 맞추기 위해 한쪽 목형의 움푹한 곳에 끼워 맞춘 다른 쪽의 맞춤면에 마련한 작은 돌기, 이렇게 설명하기에 비로소 다보가 일본어임을 알았으며 네이버에서도 다보로도 많은 이미지들이 뜨는군요. 저같이 다보란 뜻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서둘러 부수어 봅니다. 일본 백과에서 다시 다보로 검색했더니 두 부제의 접합부에서 어긋남을 막기 위해 양쪽 부제에 걸쳐서 구멍을 파넣은 작은 조각, 이렇게 설명하며 한자도 있으나 복잡해서인지 가나 다보를 많이 쓰는군요. 야후자판에서 다보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일상에서 간단한 조립이나 DIY 연관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네이버에서는 다보로 금속 이미지들이 많이 뜨며 목다보, 플라스틱 다보, 유리다보 등 재질, 용도, 모양에 따라 수많은 다보가 검색됩니다. 또한 목재 접합에는 숨은 다보가 많으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선반 등에는 노출 다보가 많습니다. 목공사나 석공사에 있어 목재나 석재끼리 맞출 때 부재 간의 어긋남을 막기 위해 접합면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 끼워 놓은 작은 조각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석공사에서는 건식으로 돌을 붙일 때 상하 석재끼리 어긋나지 않도록 구멍을 뚫고 스테인리스 촉을 끼우는데 이것 역시 다보라고 말합니다. 목공사에서는 촉을 끼우지 않고 두 부재의 허리나 끝을 가공해서 짜맞추기를 하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귀퉁이를 45도로 짜맞추는 것을 도매, 연귀라 하고 직각으로 짜맞추는 것을 호조, 장부라고 합니다. 이제 다보란 말은 맞춤촉, 꼬짐촉, 끼움촉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4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8번째 시간으로 다보란 말을 한번 부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9번째 시간으로 삥땅이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사전에서 삥땅으로 검색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돈의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건값이나 경비를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것도 삥땅이라 했는데 부모님께 책값 부풀려 받아낸 것도 죄가 안 되는 삥땅이었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삥땅은 버스 차장과 삥땅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교통카드, 토큰, 버스표로 거슬러 올라가 안내양을 차장이라 불렀던 그 시절에는 차비를 현금으로 주고받았으므로 차장의 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많았으며 이 가운데 얼마를 챙겨 넣는 것을 삥땅이라 했었죠. 그 삥땅한 돈으로 남동생 학비에 보탰다는 둥 예환이 서려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삥땅의 어원은 화투에서 시작됩니다. 서타판에서는 망통에서 갑오까지의 끝은 두 장패 합의 일자리수를 말했고 그 위에 족보란 게 있었고 그 위에 땡이 있었고 그 위에 광땡이 있었죠. 일 소리 들어있는 족보와 땡에 삥이란 말이 붙습니다. 굿삥, 장삥, 삥땡이라는 이름의 패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삥을 검색하면 첫 번째 포르투갈어로 점을 의미하는 핀타, 두 번째 가루다나 주사위의 일의 수, 세 번째
제1번 최상의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세기 후반 남만 무역에 의해 포르투갈로부터 일본에 전래된 가루다가 일본 문화와 접목되어 하나후다가 되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화투로 유입된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후다와 화투가 같은 듯 하지만 크게는 11월 오동과 12월 비가 바뀌어 있으며 작게는 몇 군데 그림이 바뀌어 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이를 의미하는 삥이란 말이 차례로 따지면 첫 번째 최상이 되겠지만 양으로 따지면 꼴찌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삥땅은 아주 적은 돈을 뗀다는 뜻으로 와전됐습니다. 일본어에도 이와 유사한 뜻이 있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삥 한 해로 검색하면 다른 사람에게 건네야 할 금품에서 그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삥땅의 어원은 알았습니다만 바꿀 만한 우리말이 마땅치가 않군요. 뜻으로는 횡령이란 말이 가장 비슷하나 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니면 가로챔, 가무림, 푼돈 떼기, 꼬불치기 등으로라도 바꾸면 좋겠으며 화투에서는 그냥 1땡이라 하면 되겠죠.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9번째 시간으로 삥땅이란 말을 한번 부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0번째 시간으로 로꾸로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제가 로꾸로란 말을 처음 듣고 보았던 것은 어릴 적에 동네 목공소에서였습니다. 로꾸로 스카시란 간판이 궁금해서 안을 들여다보면 로꾸로는 강목을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둥글게 깎아 테이블 다리나 계단 난간 기둥을 만드는 작업이었고 스카시는 실톱으로 얇은 널판을 오리고 다듬어 가구 등의 장식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구자판에서 로꾸로로 검색하면 이렇게 도자기 물레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로꾸로를 검색하면 회전하는 구조를 가진 여러가지의 장치라고 전제하며 첫 번째 원형의 도자기를 성형할 때 쓰는 대, 상부의 원반에 도토를 올리고 회전시키면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냄 로꾸로 대, 역시 도자기 물레에 대한 설명이 앞서 있습니다. 두 번째, 로꾸로 대패의 약어. 로꾸로 대패는 목선반 칼을 말합니다. 세 번째, 무거운 물건을 오르내리는 데 쓰는 활차, 도르래를 말하죠. 네 번째, 우물의 두레박을 오르내리기 위한 활차. 이건 역시 우물 도르래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우산의 위쪽 끝에서 살 끝을 모아 우산을 펴고 접는 데 쓰는 장치. 이건 좀 뜻밖의 설명이군요. 네이버에서는 로꾸로로 검색하면 테이블 다리나 계단 난간 기둥 이미지들이 먼저 뜹니다. 네이버 일본어 사전에서 로꾸로로 검색하면 농로, 고패 도르래, 우산 자루 위 끝의 개폐 장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다시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농로로 검색하면 이렇게 도르래, 우산대, 물레판 등에 연관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목공예에 관한 설명은 없군요. 로꾸로의 한자음을 그대로 따온 농로로 검색하면 뜻밖의 이런 이미지들이 뜨며 거중기와 함께 그 옛날 성곽에 돌을 쌓았을 때 썼던 자료들이 검색됩니다. 생소합니다만 가리틀이란 순수한 우리말이 있었군요. 네이버에서 가리틀을 검색하면 첫 번째, 재료를 위에 얹어 돌리면서 칼을 대어 여러가지 물건을 갈아 만드는 틀. 두 번째, 진흙을 돌려 도자기를 만드는 틀. 이렇게 설명하며 둥근 목기 등을 만드는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그 가운데 선차도는 조선 중기에서 후기 사이에 활약한 윤두서 화가의 작품이므로 조선시대에 이미 가리틀, 선차 등의 말이 쓰였다는 뜻이죠. 가리틀 선이라는 한자까지 있었군요. 동력을 사용하는
로꾸로가 일본어로부터 유입되면서 이 말들이 묻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예 분야에서는 로꾸로란 말은 쓰지 않는 듯하나 농로라는 말은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듯하며 로꾸로를 한자음 그대로 읽은 농로란 한자도 어렵거니와 멋진 우리말 물레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레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연날리기의 얼레란 말도 참 예쁩니다. 이제 로꾸로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공예에 쓰이는 로꾸로는 가리틀, 목선반으로, 도예에 쓰이는 도자기 농로는 도자기 물레로, 물건을 달아 올릴 때 쓰는 농로는 도르래, 활차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목선반처럼 목재 대신 금속을 갈아내는 기계는 일본어로 셈방이라 했었는데 이 말도 이제 거의 선반으로 바뀐 듯합니다. 덧붙여 간판에서 많이 쓰는 스카시란 말은 조각 간판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공예에서 목선반으로 작업한 로꾸로 다리는 무슨 말로 바꿔야 할까요? 가리다리, 깎은다리, 물레다리, 우리말로 바꾸기가 그리 쉽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0번째 시간으로 로꾸로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5번째 시간으로 141번부터 150번까지 한꺼번에 부수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3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4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3번째, 14번째 시간의 바로가기 링크입니다.